안녕하세요, 싸웁니다. 수많은 공부나 자기계발 질문들 중에서도 가장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 있다면 난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일이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이 지능을 뜻한다면 지능 안에서도 많은 능력들이 나눠져 있듯이 정확히 어떤 능력을 지칭하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방법을 설명하려고 해도 어차피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신념의 문제로 이야기가 변질되기 때문이죠. 물론 소수의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조금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엔 자신의 약점을 딛고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과학의 관점에서 알아본다면 바로 습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행동들과 습관이 된 행동들에 관여하는 뇌 영역은 다른데요. 먼저 의식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동들은 주로 전전두엽과 두정엽에서 관여를 합니다. 즉 아직 익숙하지 않고 습관이 들지 않은 행동들은 우리의 의식과 주의 집중이 꽤 필요한 셈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으로 느끼셨겠지만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술과 행동들을 실수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집중력과 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크게 3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쉽게 말해 처음 행동을 배울 때는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이 주로 관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동은 뇌의 중심에 위치한 선조체가 관여한다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조체는 미상회과 편도체 등이 연결되어 있듯이 습관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영역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즉 습관은 우리의 욕구나 본능처럼 그 행동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실행이 가능하듯이 기술이나 행동들도 뇌 깊은 곳에 옮겨져 자동화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내게 부족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특별한 방법과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기술을 습관과 같은 익숙함으로 커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란 말인데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덜 의식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학생은 매 시험 때마다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그럼 시간에 쫓겨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빈 답안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그 학생은 제대로 된 성적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 약하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글이나 문제를 읽고 이해하며 또 답을 찾는 과정을 더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네, 이처럼 부족한 나의 능력이나 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습관의 영역으로 가져가자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글을 쓰는 속도가 느린 학생이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내용을 시간 내에 논리적인 글로 풀어내는 문법적인 능력과 글쓰기 속도가 느리다면 그 학생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몇 번의 수정과 검토 과정을 거치고서도 여유있게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지만 글 쓰는 속도가 느린 학생은 단 한 번의 수정에도 시간이 벅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선 부족한 능력을 반드시 습관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 어떤 공부 전략과 방법들보다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부족한 능력을 습관으로 가져갔을 때 얻는 보너스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기억 능력의 향상인데요. 우리 뇌는 어떤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학습할 때 작업기억이란 책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나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책상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즉 작업기억이란 책상 위에 모든 물건을 올려놓고 일 처리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한 책상 위에서 처리하려고 하니 당연히 책상은 더러워질 것이고 그럼 일의 효율은 떨어진다는 건데요. 우리들도 이 책, 저 책에 널린 복잡한 책상 위에서 공부를 집중하기란 힘들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습관으로 형성된 기술이나 행동은 이 작업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앞에서 말한 선조체란 내 영역에서 바로 가져다 쓰게 되는데요. 즉 습관으로 형성하게 되면 작업기억이란 책상뿐만 아니라 선조체라는 보조 책상을 하나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유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사고와 집중력을 더 높일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내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선 그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는 셈이죠. 마치 초보 운전자와 숙련 운전자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초보 운전자의 작업 기억은 방향 지시 등과 브레이크 타이밍 등 고려해야 할 수많은 것들을 의식하며 운전하듯이 수많은 물건들이 작업대 위에 놓여져 복잡한 상태로 여유 없이 운전을 하게 되지만 반대로 숙련 운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술을 선조체라는 보조 책상에서 가져와 쓰다 보니 작업 기억에 여유가 많아져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여유를 부리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요. 이처럼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단순히 공부 습관처럼 얼마나 책을 자주 펴고 의자에 자주 앉게 되는지 이런 행동을 습관으로 형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의 능력들 중에서도 어떤 점이 부족하고 또 그 능력이 습관으로 보완할진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특히 나에게 어려운 개념을 습관처럼 익숙하게 만들어 버릴지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작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습관으로 형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평균 60여일이 걸린다고 했죠. 물론 이것이 습관으로 형성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연구들에선 행동을 반복하는 주기나 그 노력의 질에 따라서 단 1, 2주 만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부족한 점을 모두 습관으로 형성하려 든다면 이 또한 다른 중요한 것들을 챙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건 곧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무리한 투자인 셈이죠. 그래서 습관으로 형성할 것들도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즉 조금 부족해 보이는 능력과 기술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면 그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앞에서 글 쓰는 속도가 느린 학생처럼 그 학생의 글을 작성하는 속도도 느리면서 또 필체도 좋지 않다면 작문과 필체 동시에 습관으로 형성하려 욕심을 내기보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약점인 글 속도를 높이는 것을 먼저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시험을 준비하는 특수한 상황에선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져가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죠.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만이 내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다른 전문가에게 나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과 데이터입니다. 사실 스카이캐슬의 금지원 코디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모지를 이용해도 되고 다이어리나 노트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를 추천하고 활용하라고 항상 조언하는 것이죠. 결국 데이터만이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알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나의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 감정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평가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결국 내 부족함을 스스로 들춰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한 감정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또 용기가 없어서 자신의 객관적인 지식을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공부가 힘든데 내 약점까지 기록하는 건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 약점을 들춰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그 이후로는 생각보다 쉽게 이어질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